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를 쓴 리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정신병을 주제로 하는 글, 만화, 시 등을 쓰는 작가입니다.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책은 제가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주 메일링 서비스로 연재했던 주간 리단 25화에 걸친 주간 리단의 내용을 종이책으로 새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초반한 건 대학생 때였고,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항상 정신병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이 심했는데 몇 번의 사파 이후 책에서 적다시피 제가 집에 가지 않고 학교 건물에 숨어서 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면 이 형체는 존재하지 않아도 근데 저의 정신병이 일종의 형태를 가지고 저를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집에 못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내가 도망갈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마주해야 된다. 이 존재를 집에 두고 나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죠. 그때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병이 마치 나의 아내가 돼서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인 정신병을 집에 두고 저는 외출을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의 인생에서 병을 떼어놓고 자신을 생각하는 거에 그다지 의의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저는 책에서 나왔다시피 저는 제가 정신병이 있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험에 대해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는데 그게 내 인생을 휘두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도 이제 저가 여자랑 살기보다는 혼자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대학 친구들 중에 수많은 이 퀴어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우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어떡해요, 그게 전데. 나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얻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 글, 내가 하는 작품, 내가 하는 전시 이런 거 와서 봐주고 비평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부모가 싫어한다고 포기를 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가 부정당할 수 있는 경험은 아주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힘을 쏟는 것보다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인생의 궤적에서 함께 이렇게 있는 이런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병을 인식하는 것, 병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내재한 정신병, 그리고 정신병의 어떤 측면들이 영영 떼어놓을 수 없고 그것이 자신의 특성으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서사를 앞으로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병식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병식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제 책을 읽고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절대 예후가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전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에 의해 포기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대신 잃은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에 집중을 하는데 비중을 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자신의 능력이 반짝였던 순간, 무리 없이 독서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을 지속했던 그런 경험들, 그것이 앞으로 더 하지 못한다, 당신은 하지 못한다,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돌이켜보면 인생의 가장 성취를 얻었을 시절에도 저는 정신병이 있었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자살만을 꿈꿨을 때에도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면서 병의 서사를 구성하는 것, 그것도 병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병과 함께 미래를 구상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병장기가 녹슬어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지금의 전력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나갈지,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극성 장애가 심해서 이 일반 사람들의 평상시 기분 이런 거가 저한테는 없어요. 옛날엔 한 3일 정도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저는 극복 못했죠. 저는 못하게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들면은 제가 만화도 그렸고 즐겨 하는 취미 중에 전각이 있거든요. 도장 파는 거, 돌에다가. 근데 이 수전증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섬세한 작업 못 하게 됐고, 당연히 그림체, 내 만화 그림체 옛날에 그릴 수 있던 것처럼 못 그리고, 내 글씨 필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쓰려고 하면은 저는 2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절망들이 있을 때 크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나는 이제 이걸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옛날이랑 비교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제 병이 엄청나게 심해졌어도 이 원망을 하는 마음까지는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 꼬라지 상태여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할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찾아. 그리고 그거를 계속 축적해. 기록으로 남기고 뭘 하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괜찮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병이 보여주는 지평이 있어요. 조증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 계획 세우고 저 계획 세우고 넌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게 저는 120%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쾌속 열차를 탔어요. 그리고 망했죠. 그리고 망했죠. 그래서 이제 조증이 오고 열차도 오는데 저는 이제 안 타는 거죠. 내가 그걸 타서 120, 150 달성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일상의 쳇바퀴를 돌리고 지금 관계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게 더 먼저지, 내가 능력을 막 200% 발휘하고 그래서 천재적인 뭔가를 하고 이런 거 다 조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 운이 좋은 게, 먼저 이게
제 주변 환경이 언제나 저에게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병을 앓은 사람들을 20대 초반에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연을 계속 지속해 올 수 있었어요. 저가 다녔던 곳은 이제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가 정신병이 있다, 누가 동성애자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어떤 선생님이 일거리를 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냥 점조직이나 그런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20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졌던 소수자적 정체성, 관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글쓰기랑 다른 이제 저의 책이나 그런 걸 쓰는 다른 글쓰기 방식에 대해 이제 그 선생님이 되게 높이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어도 계속 기록을 남기거나 그런 활동을 거듭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파트너가 존재했고, 그가 저에 대해 저의 거의 모든 상태, 습관, 문체, 제 증상의 심화 여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제가 생활이 불능해졌을 지경에 이제 그가 저를 도왔고, 저 또한 그 상대가 악화되었을 때 택시 태워 병원에 데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오면서 병에 대한 이해를 이제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울사파일 때 할 수 있는 일, 조증사파일 때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돌입했을 때 최대한 생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회인이 되는 것,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이제 큰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 두 글자에서 직은 일종의 직장 같은 거고, 업은 곧 이제 흔히 일컫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찍이 제 업이 무엇인지는 찾았지만 직을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진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얘기할 게 없고, 혹 정말로 이제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뭔가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은 이제 뭐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고 직장과 직의 역할을 수행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만 달성하고 일상을 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걸 더 우선으로 여겨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